많은 분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시는데, 형사 고소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은데 그 형사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서 피의자가 잘못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으로부터 그 비용을 완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구제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조금 우회적이지만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 내지는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과 내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절차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지금 모두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드려 볼 것은 내가 합의금을 산정하는 때에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상대방에게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합의금 액수가 얼마라고 고지를 하면서 내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꼭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입은 손해와 위자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계산한 총액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합의를 통해서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편한 절차인데, 만약 이것으로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정식의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형사 고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원이 보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쓰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싶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별도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 그리고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그것이 아주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내 사건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 내 상관이었던 사람을 고소한 사건인데, 이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의 인적 관계를 보았을 때 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상관, 이 사장을 고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법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어서 법원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당한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정말 상대편의 무고한 고소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출해가면서 그 사건을 대응해야만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통해서 나를 음해하거나 나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끔 할 목적으로 그렇게 고소를 해서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비용을 지출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해결하는데 들였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해주라 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주 억울하게 상대편이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시는데 형사 고소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분명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내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